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들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경청해주고 그 가는 길목을 되는데 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에 대한 방향만 뒤에서 바라봐주는 게 애들이 논두렁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허수아비처럼 이렇게 사는 세대가 아니잖아. 지금 아시겠지만 농촌에 가더라도 1 농사꾼 1 브랜드 시대야. 내가 여기서 무슨 달빛뱀이 5,000평에서 쌀이 나왔다 그러면 그 달빛뱀이가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2가구 3가구가 조합을 만들어서 도전 공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 브랜드를 찍어가지고 같이 팔아. 그리고 전 과정을 하는 과정을 다 공유해. 그래가지고 회원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막 하고 있어. 지금 30대 40대 내려가는 친구들 연봉 막 2억 3억씩 되는 애들이 딱 앞으로 농사꾼 없을 것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게 지고 다니는 농사꾼은 없지. 드론 고치고 있어. 농약 살포 하려고. 그리고 요일제로 일을 해. 시간제로 일하고. 그리고 영어 보러 다니고 연극 보러 다니고 다 하고 여행도 다 하고 하루에 몇 시간만 딱 이렇게 일하고 그런다고. 그냥 아직도 그 사이에 낀 사람이 있어. 사이. 지게와 경운기와 조합 그 사이에 낀 지금 55세 이렇게 말이 되는 30대 나오고 30대 지금 귀농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 활용사업 이것도 이 젊은 친구들이 내려온 거는 이제 향후는 훨씬 지금하고 다른 어떤 양태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좋은 강사진들을 풀 서비스를 하면서 이런 시대가 이제 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을 개척해 나가고 만들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면은 이제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5분짜리 대성전에서 쫙 한번 보여준다거나 기본적부터 막 달라지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서 말이야. 예? 이렇게 앉아서 하는 저는 활용가치가 앞으로 향후 차례 한 50년? 이런 걸 잠꼬대라고 합니다. 아마 훨씬 더 신나고 좋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그런데 또 지금 우리가 남겨놓은 이것들은 이제 하나의 좋은 귀한 자료가 또 되겠지. 응? 왜 그 바탕이 없으면 안 되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어야 나중에 고려사도 쓰고 나중에 현대 근현대사의 역사책이 나오듯이.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누가 읽겠습니까? 짧은 건 또 잠꼬대. 잠꼬대. 꼬일 대로 꼬이면 잠도 꼬인다. 잠에서 깨어난 잠결이 헝클어진 자신을 쥐어 뜯으며 잠꼬대를 한다. 밤대로 꼬아서 잠결을 풀고 싶지만 잠결이라서 더 꼬인다. 다 풀리지 않은 잠꼬대가 잠꼬대 가득한 가방을 메고 잠꼬대 가득한 전차를 탄다. 어쩌녁 상담 끝자리에서 들은 잠꼬대 그만하고 집에 가라는 말이 계단을 올라간다. 아직 잠이 덜 깼나? 무슨 잠꼬대 같은 말이냐? 에이구, 답이 없어. 문제덩어리 수학책이 잠꼬대 가득한 사물 안에 갇힌다. 절을 던 잠꼬대들이 빈 식판으로 쏟아지는 잠을 받들고 있다. 이대로 쭉 가는 게 진로라고 한다. 아무래도 대학 입학은 침대나 잠꼬대가 좋겠다. 참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뭔 잠꼬대 같은 소리라고 지랄이야 진짜. 지금 이렇게 어른들이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결이나 이렇게 생각의 결을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청소년이라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아버리는. 그래서 요즘 애들은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되지. 언론을 막아놨으니까.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없어져야 할 말 중에 하나인데, 잠꼬대도 여기가 이제 남을 무시할 때 쓴다면. 근데 실제 의학 상식으로 잠꼬대 있죠. 그래서 잠꼬대가 뭔지 제가 잠꼬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음 백과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올렸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잠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중 잠을 자면서 중얼거리는 사람, 일명 잠꼬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면은 크게 대뇌가 활발히 활동하는 렘 수면 상태와 대뇌가 휴식을 취하는 비렘 수면 상태로 나뉠 수 있다. 잠꼬대는 일반적으로 비렘 수면의 특정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부드럽게 넘어가지 못할 때 일어난다. 렘 수면 상태에서 잠꼬대하기도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꿈을 꾸다가 큰 소리를 치는 등 가위 눌림이 함께 일어날 수도 있다. 잠꼬대는 어른보다 어린아이에게 더 자주 나타난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잠꼬대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잠꼬대 자체가 병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때리거나 심한 몸부림을 동반한다면 진료를 받는 게 좋겠다. 이런 심한 잠꼬대는 나중에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잠꼬대는 뇌 시상 하부에 있는 각성 중추가 약한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한다. 사람이 잠꼬대하면 입 근육의 자극이 뇌로 전달되고 그 결과 자극받은 각성 중추가 눈을 뜨게 만든다. 하지만 각성 중추가 약한 사람은 자신이 말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나면 자신이 잠꼬대했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이 말했다는 사실만 기억하지 못할 뿐 잠꼬대하는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다고 한다. 잠꼬대는 램이 이 준말이에요. rapid eye movement. rapid가 아니고 막 빠른 이게.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 빠르게 깜빡깜빡 하는 순간들 막 그 깜빡이 예, 눈을 이게 눈꺼풀이 깜빡깜빡 하는 그런 수면의 옅은 잠의 상태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야기를 걸면 뇌가 그것을 받아들여 답하는 게 가능하다. 물론 이 시점에서 눈을 뜬다면 당연히 자신이 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non-REM 깜빡거리지 않고 수면이라는 깊은 잠 단계에 들어가면 이 상태에서 슬슬 대화하죠. 막 소리 지르고 자신이 대화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이 렘 상태가 이제 사이 이제 렘이라는 말들을 이렇게 씁니다. 렘도 이게 이제 영어의 첫 알파벳 대문자만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말인데 우리가 잠꼬대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밤새 잠꼬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압도된 어떤 스트레스들이 있는데 잠꼬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알츠하이머 이런 병이라든가 어떤 전조일 가능성이 있고 깊은 잠을 또 렘 상태, 렘 수면으로 계속 있다 보면 그 넌렘으로 못 들어가니까 항상 밤새 잔 것 같은데 그냥 막 밤새 어디 싸돌아다닌 것 같고 일한 것 같고 막 찌뿌둥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의식, 무의식 어느 세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 청소년 시집을 쓰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이런 어떤 조금 아까도 그 문제 또 학교에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시 하나하나의 주제가 무거우니까 필요한 것이 가벼운 유머가 필요해. 언어 유희 여기다 대면 나 대학 진로 이거 잠꼬대를 가야지 뭐 침대로 갈까? 남자들은 뭐 군대가 있으니까 대학 하나 또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유머를 이렇게 넘기죠. 하지만 여기에 얘도 불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불만이 있어요. 이대로 쭉 가는 게 진로라고 한다. 문제덩어리인 채로 스트레스 받을 대로 받고 상담이라고 받아봤자 무슨 얘기하면 야 잠꼬대 그만하고 집에 가. 이런 상담이라 받는 상태에 얘도 지금 불만이 있죠. 구체성은 없지만. 자, 오늘의 중심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문제야. 혹시 시 읽기 전에 학교 다니면서 문제야라는 소리를 듣거나 스스로 문제아인
느낌이나 선생님한테 그런 낙인을 찍혔다는 거는 경험이 있으신 분? 왜 절 보세요? 아이고 뭐 내가 절을 보든 교회를 보든 그거는 저의 신앙의 자유요. 부담스럽게. 사실은 이렇게 보고 이현조 시인으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게 아름다운 보시네. 미모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다시 교회에서 절로 신앙 바꾸겠습니다. 네. 길게 보니까 부담스럽다. 이 아래턱이 발달한 거 보니까 껌 좀 씹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둘 중에 하나이긴 경우 맞아요. 문제 아이거나 문제 덩어리거나 아니. 남에게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예? 내가 그 문제 아로부터 어떤 피해를 받거나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 근데 잠깐. 왜냐면 학교 다닐 때는 성장기별로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면 저학년을 폭력은 대물림이 되거든. 내가 배운 것이 가까이에서 대물림 되는 것을 군대 가면 알아요. 이등병 때 많이 얻어터지고 많이 당한 놈들은 그 계급이 높아지고 힘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더욱더 확대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자, 부모로부터 그런 피해를 입은 자녀가 훨씬 더 폭력에 노출된 그 아이가 폭력을 저지른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확률상 폭력을 억압된 것들을 분출하기 때문에 가족에서, 군대에서 있죠.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돼 있잖아. 우리나라에 선배 후배를 강조하잖아. 그냥 평등한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1학년이면 괜히 뭐 나한테 뭔가 다 깎듯이 해야 돼. 때에 따라서는 1학년이 2학년, 3학년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아.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이 문제 덩어리에서 문제아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그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폭력을 당한 당사자가 피해자가 당사자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아마 학교에서 일어납니다. 중학교 때 그랬다가 고등학교에 와서 확 또 반대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부분 부모님이 와서 첫 일성이 우리 애처럼 착한 애가 없는데 이제 모르죠. 왜냐하면 걔가 늘 어디 가서 맞고 왔지 평생 얘는 누구 때린 적이 없어요 라는 말 있잖아. 늘 맞고만 다녔지 때린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날 줄 몰랐다는 것은 그 위치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또 만만한 아이들이 있는 곳까지도 초등학교 운동장 옆에 있는 오락실이나 놀이터에 가서 거기 지나가는 어린아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삼아서 학교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장애인 괴롭혀가지고 동영상을 찍어서 지들끼리 올렸어. 자기들은 장난으로 그랬다지만 얼마나 힘들어. 휠체어 넘어뜨리기 막 이런 거. 그거를 그냥 그걸 왜 찍어? 그걸 또 왜 SNS에 왜 올려? 상당히 학교에서도 또 부모님들도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좀 간혹 발생하죠. 늘은 아니지만 무슨 학교 기물 같은 거 비싼 장비들이 학교에도 많거든요. 절도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했다가 다 요새는 거의 추적이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이 됐을 경우 그 뒤에 상담관 또 학교라는 게 교칙이 있는가 하면 또 바깥에도 민의 형사상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때 사건에 대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가다 보면 학습된 폭력이거나 학습된 절도인 경우가 있어요. 불안한 가족 안에서의 불안한 사랑 이런 것들이 또 그렇게 성장기 때 아이들한테 미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파만파 어떤 한 물결은 분명히 전 물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결에 파고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서 그거를 깨달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다 제 잘못이요. 부모인 제가 잘못이지요. 미국에서 이렇게 말하면 부모를 현장에서 수갑을 채웁니다.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자백이야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얘 교육을 이렇게 잘못한 나의 책임이 얼마나 이런 연대와 사랑의 어떤 말인데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질문을 해놓고 아무도 답이 없어서 이야기를 좀 제가 풀어나갔습니다. 문제야.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빠한테 처음 들은 말이지요. 어떤 물은 한 번 엎질러지면 오래되어도 흥건하게 남아있죠. 넌 늘 문제를 풀어야 하니까 아빠가 문제하라고 농담한 거야. 엄마가 놓친 물그릇을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지요.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저는 용기를 잃었죠. 꿈이 깨질까봐 멈칫거릴 때마다 떨리는 눈빛과 잦은 실수는 서로 뭉쳐서 문제아로 자라기 시작했죠. 가래침을 멀리 내뱉기 시작했죠. 두려움은 마음을 오그라뜨리고 발길질과 주먹을 단단하게 키우죠. 정말 문제아가 아닌데 말이죠. 덩치가 커진 만큼 걱정이 자란 것뿐인데 선택과 집중 앞에서 서성거릴 때마다 얼굴은 점점 붉게 부풀어 올랐죠. 달아오른 얼굴을 작게 만드는 방법은 얼굴이 더 커다란 녀석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죠. 오늘은 생기부에 기록할 장래 희망을 써냈어요. 제 장래 희망란엔 아버지라고 썼어요. 아버지는 거침없는 사나이니까요. 그리고 부모님 희망란에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언제 사람 될래? 언제쯤 사람 구실할래? 늘 말씀하시던 대로 써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려다가 폼나게 사람이라고 썼죠. 제가 중앙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하고 있을 때 학교를 정말 잘 안 나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엄마도 아주 세련된 분이었어요. SSR을 다녔는데 학교 올 때 막 교복부터 머리부터 이렇게 옷매무새가 이제 좀 달랐어요. 좀 귀티나는 큰 차를 타고 교문 앞에까지 와서 으스대듯 이렇게 내려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이 아니라 안에는 너무 잘 나가는 아버지가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그 성장기 아이한테 이제 풀어내는 그것이 상처로 쌓이고 쌓일 때까지 자기가 힘이 없을 때는 되게 상처로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나이 16살이 먹으면 아버지하고 이제 힘 겨루기에서 이긴단 말이야. 이렇게 맞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아버지 그건 아니죠. 뭐 이렇게 해줘.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회사 근무하고 돈 버는 이유가 다 너 잘 되라고 이런 말 꼭 하잖아. 그러니까 또 다른 부딪힘 되는 거. 아버지를 가장 괴롭히는 방법을 이제 연구하는 거야. 학교 빠지는 거, 어울려 다니는 거. 그래 내가 아버지를 팔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괴롭힐 수는 있잖아. 엄마를 아프고 눈물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 꼼짝 못하게. 대로 받은 상처를 말로 바꿔주는 방법을 15살이면 안단 말이야. 그거는 자기를 함부로 다루는 거야. 근원적으로 엄마 아빠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방법이지. 가장 나쁜 법 자해를 한다거나 아주 정말 양아치 같은 애들하고 짧은 치마에다가 배꼽 나오게 하고 막 노란 물 들이고 그냥 막 야밤에 돌아다니다거나 야타 막 이런 거 엄마 아빠가 불안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실제는 안 그러면서 막 그 반항심으로 그런 걸 보여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알게 모르게 접근해 들어가면
그 안에는 오랫동안 당신이 가지고 있던 부모가 가지고 있는 회사 속에서 또는 동료 속에서의 스트레스를 한 집안에 있는 어린아이 감당하기 어린 어린아이한테 말로 또는 무관심으로 예전에 가장 무관심한 말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었잖아. 학교에다 말이요. 엄마 아빠가 다 수업료 내고 너 가르치는데 물어볼 거 있으면 학교에서 물어봐. 그러고 컴퓨터가 우리 집 가가 좀 좋냐? 네이버한테 물어봐. 네이버.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너 학원 선생님 잘 못 가르치냐? 어떻게 학원 선생님 바꿔? 갈아치울까? 예. 결국 걔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 그게 쌓이고 쌓여 있는 그 형식적 가족 사이에 있는 그 진공 갭 상태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 벌어지고 이제 하나의 이렇게 수박 덩어리가 있으면 씨 없는 수박 있죠. 보면 그 안에 어딘가에 씨 한두 개 있지. 그런 존재가 된 거야. 씨는 씨인데 너무 구석쟁이나 어디에 있고 반쪽은 허연이야.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 이 자존감 같은 경우가 무너진 경우인데 그거 참 문제아는 세상에 없다.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책 제목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런 거 그냥 가족 공동체라는 게 집안이 10명, 또 마을 공동체야. 동네에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2년, 1년 선배들이 있고 또래 집단이 많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파트 비번을 누르더니 2중, 3중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자기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어떤 밀접한 관계가 엄마, 아버지. 엄마, 아버지로부터 자존감을 못 갖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좀 많이 무너지죠. 옛날에 가정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에서 거기서 혼나기도 하고 회초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의 밥상머리 교육하고 옛날하고 좀 차이점이 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옛날처럼 막 아버지가 확 혼내고 무자식! 할머니가 싹 치마폭으로 안고 가서 저쪽 가서 호강사탕 막 빨려주고 니 새끼를 왜 그랬어? 한쪽서 안아주고 북편과 채편이 같이 어와둥둥이 있었으면 따꼬만 게 있으면 어와둥둥이 있었단 말이야. 둥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채찍을 때려놓고 어와둥둥 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교육의 밥상머리 교육에서 반쪽만 있는 거예요. 훈육만 있고 달램과 그 상처를 치유하는 붕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무한 사랑은 사라지고 무한하게 부담을 주는 어느 어른만 존재하게 되면 그 안에 가죠. 그래서 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말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달리 해석을 해봅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은 편이면 안 된다. 때로 용기를 줄 때는 같은 편이지만 누군가가 한번 훈육을 하면 그게 훈육이 폭력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받는 쪽에서 인식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포대기의 역할을 하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된다. 없으니까 SNS로 들어와서 SNS 속에서의 또래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고 댓글 막 뭐하고 그걸 해소장치를 거기서 이렇게 마련하는 거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단을 한번 해봅니다. 결국은 뭐 제가 오늘 막 무슨 답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막상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대부분 정답은 못 찾겠더라고요. 필시 안절부절 못하게 돼 있고 진로도 또 생활상담도 그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냥 숨만 커다랗게 이렇게 쉬고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돌려가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아니면 내가 본 친구들의 이야기 이런 거
나눔 시간을 혜진은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네. 예. 제일 문제야 지금. 모범생이 제일 문제야. 제일 모범생이 문제예요. 없어봐. 그러니까 제일 열등생이 안 생기잖아. 모범생 때문에 열등생이 생기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열등감을 많이 심어줬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미모로? 조금 교과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 듣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학교가 만드는 규범 네. 속에서 착실하게 적응을 하면서 또 행복감도 느끼고 성적이 좋은 면도 행복감도 느끼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 네. 좀 딸이 지금 몇 연세가? 지금 29거든요. 29. 예. 근데 혼사를 치르셨어? 아니요. 아, 29. 중학교 때 이렇게 이제 사춘기 때 되게 좀 우성이를 사춘기 때 낳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좀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오성이 때문에? 그러니까는 엄마는 아프고 아. 나이 듣고 하는데 왜 아. 아이를 낳냐고. 그렇지. 예, 예, 그가 중학교 2학년 때 낳으니까. 맨날 투석하고 하면서 그거. 정말 위대한 선택이야. 그건 정말 그 쉬운 일은 아니야. 투석을 또 5번씩 하니까 걔한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지금은 속이 많이 깊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은 홍성에서 해야 하고 한 번은 홍성에서 하면 안 되고 또 천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걔는 사춘기니까 전 마음을 모아야 되는 오빠들 맨날 병원에 다녀야 하니까 그리고 갔다 오면 힘들으니까 얘기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빠가 뭐 신경 쓰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금 어디 직장 생활해요? 아니면 네? 어디 29 따님은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직장 생활을 그렇게 잘 음,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은 짙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이 말이 딱 그 말이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게 근데 저희가 운명적으로 문제 부모를 뭐 몸이 써요. 아프신 거야. 뭐 아이 때는 못 받아들여도 이제 어른이 되면 또 너그럽게 측은하게 또 그거는 생겨나는 또 그런데 이제 서로의 아빠에 대한 그게 네. 안 좋아. 아빠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하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참 아빠 참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세상에 없어져도 상관없는 3가지 중에 하나가 아버지라고 그런 싸가지 없는 무슨 설문지도 있다고 그러더만 아버지가 지금 하여튼 아버지들이 잘해주진 않아도 그냥 이렇게 든든한 벽 있잖아 벽 그런 역할만 해주셔도 그냥 좋은 아빠들 참 많은데 이 세대가 지금 애매모호한 이 50대 중반 그 위에 60대 70대 이쪽하고 지금 40대 30대 또 부모들하고 또 다른 것 같아 우리 아래 부모들. 착한 아버지, 그 훌륭한 아버지 학교 있잖아요. 아버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런 거 또 생겨나고 또 아버지들끼리 또 연대해서 좋은 부모가 되려는 노력들 이런 것들 자꾸 일어나는 거 보면 앞으로는 희망적인 부분이 더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하여튼 미안해 뭐 사랑해 이런 말들을 평생 아버지들이 한 번도 못했던 그런 시대 때가 있었으니까 현수야 사랑해. 효진? 혜진? 혜진, 효진? 해준. 혜진이 둘이야. 네. 먼저 계속 헷갈려. 나 옆자리에 내 옆자리에 효진 선생이 있어가지고. 먼저도 내가 얘기했죠. 네. 별일 없었죠?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완전 평범한 학생이었고 모범생. 모범생은 아니었고 동생이 사춘기 때 어른이 돼서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응. 한 20살 때 이후로 말했어요. 왜 그때 말 안 들었냐. 근데 저는 할머니가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가지고 네.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20살 때 이후로 할머니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동생은 할머니가 못 키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사랑을 못 받고 컸다. 그렇게 해서 엇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만 사랑해주고 네. 정말 할머니의 사랑은 끝간 데가 없잖아. 참. 오냐 막 무슨 뭐 할머니 때문에 우리 애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없다고 생각해봐. 급수가 달라. 엄마 아빠가 그냥 동네 목사님이면 하나님이야. 할머니는 늘 그냥 산타크로스야. 그냥 그렇습니다. 할머니 게다가 난 할머니가 두 분이셨거든.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한 분 더 얻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두 할머니가 참 사랑을 주셨지. 사랑 많이 받았어요. 바깥에서 얻어맞고 들어가도 그래. 할머니 특유의 냄새가 있어. 광목 쩐내가 있어. 그 냄새가 또 할머니랑 좋아가지고 할머니랑 같이 자는 게 겁나게 어렸을 때 좋았는데 참 할머니의 사랑은 인간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정말 귀한 것 같아요. 현수가 속마음이 지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나 보다. 자기가 말로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어떤 표정이나 눈빛에 어떤 말이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해도 돼. 이제 철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만 해도 이제 뭉클해지고 그럴 때 되죠. 왜냐면 이제 그럴 즈음에 우리가 부모가 돼. 그럴 즈음에 이제 충분히 자식을 이제 잘 키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죠. 하여튼 우리는 문제아에서 문제 부모로 넘어가게 돼 있고 또 문제 부모에서 문제 부모였던 것을 후회하는 어떤 나이로 가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런 말만 생각해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벌레 평생을 꿈틀거렸구나. 날개 한 쌍 꺼내려고. 참 시 이렇게 매일 쓰면 좋겠어요. 두 줄 딱 쓰면 그냥 성장기 때 이제 나는 이 곤충의 한 살이가 되게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알일 때 한 생을 살잖아. 알로. 애벌레로 최선을 다해서 또 한 생 살고 나비로 또 한 생 살고 번데기 다시 또 이래야 어떤 한 살이를 살 때 애벌레가 알을 기억하지 못하고 번데기가 애벌레를 기억 못하고 또 나방이나 나비가 번데기를 기억 못하듯이 완벽하게 새로 변신을 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은 그냥 아이였다가 청년이었다가 나가는 동안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한번 툭 털고 나가지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종교가 있다면 다음 생을 또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멀리서 또 어른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날개가 돋아나는 또 하늘을 분양받는 텃새가 철새가 돼서 훨훨 1000km 이상을 날아가는 어떤 지점을 상승기류를 타고 날아오르는 어떤 지점이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보이는데 내가 성장해온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그냥 늘 어제의 고통이 오늘로 이어지고 뭐 계속 이렇게 연속선상에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아이들한테는 분명 날개가 돋아나는 때에 그 날개 크기에 맞춰서 하늘의 넓이를 분양받기 때문에 날개와 가슴 근육을 튼튼하게 해놔야 나중에 넓은 하늘을 분양받을 수 있다. 오늘의 마지막 시입니다. 저의
유머가 한껏 들려있는 풀입니다. 영어 풀 알죠? F-U-L-L. 자 오늘 우리 혜진 양이 읽어보세요. 풀. 오늘 영어 시간에 풀에 대해서 배웠다. 풀타임과 풀 서비스까지. 나는 염소와 토끼의 불룩한 배를 떠올렸다. 고피 뿔린 망아지와 송아지를 생각했다. 마음껏 풀을 뜯어먹는 풀타임과 마음껏 뜯어먹도록 풀어주는 풀 서비스를. 입에 풀칠하는 게 소원이야. 풀타임으로 풀 서비스를. 야, 이 염소는 입에 풀 칠하는 게 소원이야. 풀을 계속 치는 거야. 풀 타입. 이런 시를 쓰고 제가 좋아할 때도 있었어요. 야, 이거 재밌는데? 아, 이게 풀 서비스 좋은데? 이제 간혹 이런 농담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해줘. 먼저도 뭐 하나 있잖아요. 외국 개구리와 국내 개구리의 데이트에 대해서 기억납니까? 첫 시간에 있잖아. 영어 넣어서 개구리들 둘이 다문화 가정을 이룬 개구리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오늘 통했어요. 막 그러면서 그 얘기했어.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는 순놈이 앞놈을 이렇게 꼭 껴안고 업잖아. 네. 그래서 그날 업데이트. 기억 안 나요? 업데이트 생각나요. 이야 참. 참 난 행복한 선생인 것 같아. 늘 새로운 걸 가르쳐. 왜 저만 보지 마세요. 풀 서비스 오늘 하여튼 소한테 풀을 뜯어가지고 소를에게 풀을 마음껏 뜯어먹도록 시간을 주는 풀타임과 풀 서비스. 이게 뭐 부모가 자식한테 줄 사랑이고 또 어른이 청소년들한테 또 해내야 할 몫이겠죠. 유머가 있는 것 같지만 또 내가 나 자신의 꿈과 희망을 향해서 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합시다. 오늘 또 어버이 학교를 통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찾아가고 또 청소년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고 그 말을 경청하고 또 아까도 말했듯이 되돌려 질문하는 대화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또 함께 한다면 더 풍부하고 행복한 그러한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